네, 1부에서는 전투적인 바둑이 펼쳐졌었는데요. 네, 그렇죠. 네, 2부에서 보내드릴 내용은 오픈 최강부 결승전입니다. 오픈 최강부에서는 또 프로 기사들이 만났어요. 그렇습니다. 아마 선수와 프로 선수가 함께 대회를 치렀는데요. 결승전에는 프로 선수 2명이 올라왔어요. 네. 그래서 과연 사실 저희 아마바둑 열전에서는 프로 바둑을 처음 소개해드리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굉장히 궁금한 대국 바로 가보겠습니다. 네, 김영우 8단과 한상조 초단의 대결입니다. 바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오픈 최강부 결승 모습입니다. 네, 김영우 선수의 모습이죠. 네, 그에 맞서는 한상조 선수. 네, 조금 생소하실 만한 게시계가 나오고 있는데요. 피셔 방식에 사용되는 시계죠. 네, 네, 한상조 선수는 1999년생이고요. 김영우 선수는 1988년생입니다. 네, 두 선수의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처럼 입단 연도도 굉장히 많이 차이 나고 있습니다. 김영우 선수는 프로가 돼서도 좋은 모습을 꾸준히 보여줬고요. 한상조 선수 같은 경우는 입단한 지 이제 1년 갓 됐죠. 그래서 신예와 또 어떤 중견이라고 해야 될까요? 중견이라고 하면 약간 기분 나쁠 수 있지만 그런 선수의 만남입니다. 제한 시간은 피셔 방식으로 10분에 추가 시간은 15초가 주어집니다. 네, 뭐 아까 잠시 이렇게 화면이 나올 때 이제 생소한 시계를 보셨을 텐데요. 네. 그 시계가 피셔 시계라고 해서 최근에 뭐 프로 대회나 또는 아마 대회에서 굉장히 많이 두는 그런 시계고요. 이제 피셔 방식이라는 것은 일단 각자 제한 시간을 줍니다. 뭐 30분을 줄 수도 있고 본 대회 같은 경우는 제한 시간이 10분이죠. 10분에 추가 시간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보통은 뭐 10분에 초읽기 20초 3회 이런 식이잖아요. 그럼 한 수를 둘 때마다 초읽기에 몰리면 20초에 한 수씩 둬야 되는 그런 방식인데 반대로 피셔는 10분을 다 쓰게 되면 이제 초를 잃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 9분 50초를 쓰면요. 10초가 네. 남은 거예요. 그러면 그 10초에서 한 수를 두잖아요. 그러면은 15초가 추가되기 때문에 시간이 25초가 되는 겁니다. 시간이 계속 늘어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속기로 두는 선수들 같은 경우는 바둑이 끝날 때 제한 시간이 10분이잖아요. 네. 10분보다 오히려 많이 남아 있는 경우도 뭐 꽤 많아요. 자, 지금 일단 초반부터 굉장히 치열한 뭐 진행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하기에 지금 흙이 붙인 수는 조금 생소한데 네, 요즘에 많이 두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요즘에 많이 두는 형태고요. 그러니까 이 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붙이는 것보다 이제 보통은 이렇게 많이 붙였잖아요. 이렇게 붙이는 것보다 좀 더 효율적이다 생각하고 붙인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지금 두어지는 이 형태가 정석처럼 나오고 있고요. 자, 뭐 이렇게 돼서 흙은 좀 두터움을 얻었고 백은 일단 귀의 실리를 얻었어요. 뭐 앞서 피셔 방식에 대해서 좀 더 보충해서 설명해 드리면 네. 피셔 방식의 좋은 점이 그러니까 좋은 점이라기보단 피셔 방식이 이제 추구하는 게 뭐냐면 초읽기에서는 당연한 자리에서도 8, 9에 둡니다. 왜냐면 그만큼 시간을 벌기 위해서요. 하지만 피셔 방식에서는 당연한 자리를 바로바로 두는 게 더 좋아요. 왜냐면 시간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한 자리에서 생각하면 그만큼 자기 시간이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당연한 자리, 이런 자리에서는 바로바로 둡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 초읽기라면 다음 수를 생각하면서 8, 9에 둘 거예요. 네. 하지만 피셔기 때문에 이런 패를 따내는 장면에선 바로바로 두는 거죠. 그럼 고스란히 자기의 시간이 이렇게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바둑을 좀 더 흥미있게 진행하는 그런 하나의 방식으로 이렇게 피셔 방식을 채택했고요. 뭐 예전에 체스 대회에서 자주 두는 방식이라고 하죠.
지금까지 피셔 방식에 대한 장점을 얘기해 주셨는데 네. 혹시 단점도 있을까요? 피셔 방식의 단점이요. 뭐 현재까지는 단점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사모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장고파 선수들한테는 부담이 좀 덜할 것 같아요. 아, 부담이 덜한가요? 어떤 의미에서? 일단 당연한 상황에서는 바로바로 두고 네. 시간을 모아뒀다가 오래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음, 조금 덜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예. 아, 한 가지 좀 뭐 단점을 얘기하시니까 생각나는 게 이제 이 피셔 같은 경우에 제한 시간 추가 시간을 30초까지 주는 건 본 적이 없습니다. 보통 20초를 주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본 대국은 15초를 줬고 이제 뭐 프로 대국이나 다른 대회에서는 20초를 주는 게 보통인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시간이 다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면 20초 초읽기랑 약간 비슷해져요. 그러니까 프로대에서 지금 많이 나오는 것이 뭐 1분 초읽기라든지 뭐 40초 초읽기라든지 이런 것이 가장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시간을 다 쓰게 되면 20초 초읽기 바둑을 두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본인이 시간 안배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보면 대국 내용에서는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약간 실수가 많아질 수는 있죠. 체감상으로 시간이 짧게 느껴지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지금 이 피셔가 도입된 지 1년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선수들이 어느 정도 적응을 다 했을 것이고 좀 앞으로 점점 그렇게 바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아까 우아기에서도 비슷한 모양이 나왔었는데 잊지 않고 후구 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지금 이 자리요. 네. 이 자리를 백이 있게 되면 흑은 여기 단수를 안 두고요. 손을 뺍니다. 그러니까 호구를 쳐야 흑이 손을 뺐을 때 여기 젖히는 게 너무 좋죠. 안형을 얻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자리는 선수로 교환하는 의미로 이렇게 많이 둡니다. 자, 일단 지금 바둑의 형태를 보면 이제 우변 쪽이 백집이 굉장히 크고요. 백 모양이. 하변 쪽은 흑 모양, 흑집이죠. 흑집이 큽니다. 그리고 또 좌 쪽에서는 백이 타개를 하고 있고요. 피셔 시계에 대해 설명할 때 네. 지금 두 선수는 굉장히 치열하게 대국을 펼치고 있었고요. 이제 이 바둑은 지금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있을 거예요. 지금 뭔가 외길 수순으로 진행되는 게 많았기 때문에 일단 후반 중반에 승부처를 위해서 시간을 굉장히 아껴뒀을 겁니다. 사실 피셔가 나온 지 1년 정도 됐지만 처음 나왔을 땐 선수들이 너무 빨리 뒀어요. 그러니까 이게 익숙하지 않고 처음 두는 거다 보니까 빨리빨리 둬서 시간을 벌어두려고 의도적으로 빨리 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가 더 나왔고 이제는 좀 적응이 됐기 때문에 뭐 선수들이 잘 안배를 하고 있습니다. 흙이 조금 깊숙이 들어간 느낌이 드는데요. 예, 지금 이 수는 그러니까 사실 삭감의 기본이 상대가 씌우기도 좀 어렵고 받기도 좀 애매한 그런 자리 두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본다면 좀 깊어요. 이렇게 받고 싶은 생각은 백이 안 들거든요. 그렇다면 씌워 가겠죠. 그러니까 씌워 갔는데 타겟에 자신 있다. 김영호 선수의 생각이고요. 한상조 선수도 뒤로 물러설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공격을 한 겁니다. 지금 공격 갔어요. 여기서 승부가 바로 결정날 수도 있겠습니다. 김영우 선수는 뭐 이 대마가 잡히겠어? 대마 불사라는 말 있잖아. 뭐 이런 뜻이고요.
상조 선수는 일단 뭐 살려주더라도 뭐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얻겠다. 그런 의미로 지금 공격을 하는 겁니다. 네, 붙였고요. 네, 여기서는 하나 치받고 백이 받으면 두 칸 벌려서요. 거길 늘었어요. 이렇게 안정을 빨리 취하는 게 보통인데 백이 받아주면요. 너무 좋죠. 네. 그러니까 벌려서 살 수가 있으니까. 근데 한상조 선수가 이거 받아줄 리가 없죠. 네, 거기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끊은 수의 의미는 이제는 흑이 이 자리를 끊을 때 이렇게 두면은 쉽게 살아간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 흑의 고전인데요. 그러니까 김영호 선수 약간 과했어요. 이 자리 늘어서 둔 것이 그냥 치받고 받을 때 벌려서 안영을 빨리 얻었어야 되는데 좀 더 욕심냈는데 상대가 하나 딱 끊어놓는 게 너무 좋은 타이밍이어서 이제 이곳 우상 쪽은 방비가 됐고요. 이 자리 당했기 때문에 김영호 선수 약간 기분 나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입구자 둔 건 어떤 뜻이냐면 여기 확실하게 선수만 되면 이 흑돌 잡을 수 있다. 그래서 미리 해둔 거고요. 근데 김영호 선수 또 봤네요. 그러니까 서로 기세 대결인 겁니다. 이걸로 여길 살면요. 백이 밀어요. 그럼 이렇게 밀어서 귀를 백이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김영호 선수가 그렇게는 못한다. 지금 내가 손 빼고도 나는 이거 살릴 자신 있다. 이런 뜻인데 이게 가능합니까? 지금 일단 아래쪽에선 두 집이 안 나고요. 이 위쪽에서 한 집을 더 내야 되는데 집이 안 무리 나는- 같아 보이는데요. 네, 안 나는 모양으로 지금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체로는 살 수 없으니까 백의 약점 건드리는 거예요. 김영호 선수. 그러니까 물론 백의 약점을 건드리고 있고 백도 좀 신경 써야 될 자리가 있지만 그래도 흑의 수도 별로 없고요. 일단 잡기만 하면 이거는 흑이 살 수 있을까요? 네, 살기 힘들어 보이는데요. 백도 그렇죠. 그 자리가 또 좋은 자리예요. 지금 이쪽으로 씌울 수가 없어요. 찝고 끼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받아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선수만 된다면 여기 씌울 수가 있겠지만 백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한 집이 안 난다고 보는 거예요. 한상조 선수. 일단 김영호 선수가 어떻게 보면 강하게 지금 승부를 걸어가고 있는데 이제는 진짜 잡히면 너무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돌이 사실 잘 버릴 수만 있으면 그래도 사석 작전을 하고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지금 돌이 너무 크잖아요. 버리기에는 너무 커졌어요. 네. 그러니까 뭐 아래쪽엔 수가 안 됩니다. 뭐 맞고. 네, 지금 뭐 끊고 뭐 어떤 수들이 안 되거든요. 뭐 수가 그냥 안 되죠. 그럼 아래쪽에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쪽에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중앙 쪽 백과 뭔가를 해야 되는데요. 문제는 이곳에서도 한 집이 안 나죠. 그렇다고 이곳을 붙여도 들어가면요. 한 집이 안 나요. 이거는 일단 김영호 선수 고전입니다. 백 입장에서도 지금 저 흑을 살려주게 되면 손해가 클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 살려줄 순 없죠. 지금 우상귀도 흑이 차지했기 때문에 네. 있는 게 안 되잖아요. 네, 거기는 뭐 선수고 여기를 잇고 뭐 이렇게 끊는 게 안 되잖아요, 지금. 두 점 잡히니까요. 그러니까 봉쇄가 뭐 어렵고 백이 이렇게 밀고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근데 여기 모양 보니까 좀 생각나는 게 있어요. 제가 4강전에서 네. 김영호 선수랑 대국을 했거든요. 네. 김영호 선수가 이런 진짜
그 4강전에서도 이 대국 바로 직전에 펼쳐진 4강전에서도 이런 형태가 나왔고 여기 수읽기 대결에서 제가 그냥 완패했습니다. 근데 지금 비슷한 모양이 나왔네요. 하지만 지금은 한상조 선수가 확실히 유리한 상황입니다. 김영호 선수도 대국을 하면서 그 생각을 했을 것 같네요. 그럴 것 같아요. 여기 모양이 너무 비슷해요, 지금. 사모님이 이기셨으면 자전 해설을 들을 수 있었을 텐데. 네. 일단 김영호 선수가 저랑 친구인데요. 이제 네. 나이도 같고 좀 오랜만에 또 김영호 선수랑 대국을 했어요. 근데 역시 강하더라고요. 상대 전적이 어떤 편이에요? 상대 전적은 제가 좀 밀리죠, 아무래도. 이제 또 4강전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한상조 선수가 사실 이 대국전에 극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역전승이었나요? 네, 4강전 상대가 문유빈, 이제 입단 동기예요. 문유빈 초단과 한상조 초단, 입단 동기의 선수가 4강에서 맞붙었는데 이제 한 집자리를 남겨놓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좀 찝찝한, 그러니까 좀 찜찜한 자리가 있었는데 문유빈 선수가 계속 그 자리 신경 쓰면서 잘 방어를 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한 집자리 할 때 개가를 하다가 이제 그 형세 판단이라고 하잖아요. 집을 세어보다가 순간적으로 잊은 거예요. 그 찜찜한 자리를. 그래갖고 한 집자리 하다가 거기서 수가 납니다. 그래서 극적으로 이제 한상조 선수가 결승에 올랐는데요. 자, 과연 그 여세를 몰아서 한상조 선수가 결승에서도 승리를 해서 우승을 차지할지. 자, 지금 근데 얘기를 하는 와중에 이제 이 대만 다 잡혔어요. 이곳 흑대만 전체가 잡혔는데요. 근데 지금 백이 위험해졌는데요. 네,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잡히는 와중에 김영우 선수가 여기를 한 칸 띄었고요. 백이 세 점을 잡으니까 여기를 둬서 이 전체 백대만을 공격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집으로는 흑이 이길 수가 없죠. 이거 다 잡혔으니까요. 하지만 이곳을 공격해서 이제 뭐 대마를 잡는다거나 또는 뭐 득을 얻는다면 또 승부가 됩니다. 바둑 재밌네요. 지금 흑은 마지막 기회인데요. 네. 근데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아요, 지금. 서로 대마를 잡게 되면 집 모양이 정말 커져요. 네. 지금은 이거 끼우고 여길 패를 해야 되겠습니다. 패를 하고 2패를 굴복시킨 다음에 또 2패를 하고요. 이렇게 패를 하면서 이제 자체 패감이 백이 조금 있거든요. 이런 자리. 그러니까 물론 흑도 패감이 많지만 이런 패를 하면서 타결해야 돼요. 그냥은 살 수가 없습니다. 밀고 들어갔는데 이게 그냥은 못 사는데요. 지금 패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앞서 피셔를 말씀드렸지만 이제 지금 되면은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은 추가 시간이 15초잖아요. 네. 15초에 한 수씩 둬야 됩니다. 그러면 너무 짧아요. 지금 흑이 선수죠. 선수 자리 하고 백이 받을 때 여기 늘면요. 다 갇혔습니다. 결과적으로요. 지금 백이 이곳에 두 수를 투자해서 확실하게 잡아둔 게 좀 약간 아쉬웠네요. 좀 빨랐어요. 손을 빼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 자리를 보강하는 게 더 좋았습니다. 네. 이제는 승부가 오히려 됐어요. 김영우 선수 이렇게 기회를 만들어내다니 대단합니다. 네. 거길 들여다봤다는 건 지금 패를 하지 않고 안에서 살리겠다는 게 이게 됩니까? 지금 끝내요. 네, 나오면요. 뭐 막아도 끊으면 수가 아예 없는데요.
이거는 잘 안 될 것 같은데. 뭐 흙은 나오겠죠? 한 칸을 띄어서 지금 붙이면 끼워 있겠다. 그러니까 이건 흙도 약점이 있고 아래쪽에 약점도 있기 때문에 흙도 뻗어야 되는데요. 일단 단수 쳤습니다. 네, 이 자리 뻗어서 둬야죠. 근데 백이 이게 됩니까? 지금 이렇게 둬야 되는데요. 여기 받아두면요. 지금 이런 식으로 수상전을 하겠다 그런 뜻인데 일단 수는 흙이 많아 보이는데요. 이 뒷수가 5수거든요. 백의 뒷수는 4수밖에 안 되죠. 뭐 이러면 백이 잡혔습니다. 백이 안 되는데요. 김영우 선수의 저력이 이제 나오고 있고 한상조 선수가 사실 프로가 돼서 우승한 적이 아직 없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첫 우승을 차지할 절호의 기회인데 일단 현재까지는 좀 고전 중입니다. 그쪽을 밀어서요. 앞서 보여드린 진행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끼우고 한상조 선수가 작은 빈틈을 찾아냈습니다. 지금 끼워두고 이렇게 연결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을 맛보겠다. 이곳에 끊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으면 이렇게 끊어가겠다. 이 수상전은 또 얘기가 달라요. 그렇다고 흙이 중앙을 받는다면 그때는 끊어서요. 이것도 얘기가 되죠? 네. 지금 이 짧은 찰나의 순간에 15초 만에 찾아낸 겁니다. 이 좋은 수를요. 이제 서로 어려워졌습니다. 네, 막았죠. 정말 어려운 상황인데 시간도 적다 보니까 이런 상황을 위해서 시간 안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워낙 어려운 장면이기 때문에 시간은 아마 다 없을 것이고 자, 먹여쳐서 수를 메우는 게 수상전의 맥점인데요. 수상전이 어떻게 될까요? 네, 이렇게 찝으면 이어서 받아야죠. 단수 치면 있고요. 자, 메우면 백은 세수, 흙은 내수입니다. 흙이 잡았어요. 그렇다면 이 장면에서 단수를 쳤을 때 이곳을 못 잇는다는 뜻입니다. 패를 해야 된다는. 네, 뒤를 메운다면 네. 흙도 패를 하지 않고 그냥 수를 메우는 건 오히려 느리죠. 흙수가요. 네. 결론은 패예요. 근데 지금 이 패는 백이 다 보태주고 패를 하는 건데 그 전에 그냥 패를 했다면 훨씬 좋았죠. 그러니까 애초부터 지금 이렇게 들여다보지 않고 끼웠으면 그냥 쉽게 패가 나는 건데 지금 외길수순으로 패가 될 것 같은데요. 이 진행은 일단 백의 부담입니다. 자, 그래도 어떻게 절묘하게 이게 패가 나네요. 그러니까 끝날 듯 네. 이제 우변에선 흙이 끝날 것 같았고요. 이 좌쪽에서는 백이 끝날 것 같았는데 절묘한 타협이 되면서 지금 바둑은 다시 모르는 상황이 됐습니다. 하지만 일단 뭐 이렇게 큰 패가 나서는 흙이 확실히 유리한 상황입니다. 김영우 선수는 저 패를 무조건 이겨야 되고요. 네. 그렇죠. 사실 흙이 패를 더 이겨야 되죠. 백은 일단은 뭐 패를 통해서 이득을 얻거나 그렇게 할 수가 있고 근데 물론 흙도 이런 패감을 썼을 때 이 패는 져도 돼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잡혔던 게 다 살아오고 오히려 백을 잡았어요. 이 진행은 흙이 이깁니다. 그러니까 백도 받아야 됩니다. 패감을.
그것도 팩감이죠. 자체 팩감이에요. 여전히 이을 순 없습니다. 뒤로 수를 메우면 백은 두수, 흑은 세수입니다. 흑이 그럼 저 자리에 자체 팩감이 몇 수가 있는 거네요. 네, 지금 백이 메웠을 때 패를 따내고 먹여치는 것도 자체 팩감이죠. 그러니까 자체 팩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자, 일단 따낼 거고 팩감 써야죠. 백도 자체 팩감을 써야 됩니다. 네, 흑도 받아야 되고요. 네, 일단 역시 우변에 팩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건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안 받으면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이거는 받아야 되고. 정말 재밌는 내용이네요. 결승전답게 정말 재밌는 내용인데요. 거의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전투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네. 사실 김영우 선수의 기풍은 전투보다는 굉장히 침착하고 균형 감각에 밝고 이런 선수인데요.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4강에서 좀 덤볐어요, 한번. 그러니까 집으로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네. 덤볐는데 수읽기가 너무 정확하더라고요. 균형 감각도 좋고 네. 수읽기도 좋으니까 이렇게 치열한 바둑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상조 선수도 수익기가 굉장히 강하고요. 좀 날렵한 바둑을 둡니다. 네, 일단 이제는 백에 팩감이 없어요. 따냈을 때 팩감이 없습니다. 전체를 둘러봐도 팩감이 없죠. 그럼 큰 자리를 두어야 한다는 건데 거기가 팩감이네요. 근데 저 자리는 안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거는 안 받죠. 네, 안 받아요. 근데 안 받는데 문제는 여기 입구자 두면요. 막아서 이게 못 삽니다, 흑이. 그럼 이곳이 다 잡힌 거예요, 지금. 다 잡혔어요. 네, 그냥 뻗어서 선수하죠. 이건 잡혔으니까 그냥 버리고 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형세를 봐야 되는데요. 이 바둑 집 모양이 너무 큰데요. 네, 너무 커졌는데요. 근데 제가 빠르게 한번 막고요. 백이 막을 테고 빠르게 집을 세워 보겠습니다. 지금 전체가 백은 100집이 넘어요. 거의 105집 정도 되고요. 자, 33 들어갔는데 흑도 100집이 넘을 것 같은데요. 흑도 빠르게 세보겠습니다. 흑집도 자, 이 전체가 100집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절묘하게 지금 서로 비슷한 거예요. 지금 일로 막았어요. 지금 반대로 막으면요. 사실 이곳에 막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넘어가잖아요. 네. 두 칸 벌리면 지금 이곳 전체 백집과 아래쪽 전체 흑집이 정확하게 비슷합니다. 그러면 이 위쪽에서 흑이 덤을 내야 되는 거거든요. 일단 백집이 한 7, 8집 모양은 되죠. 흑집도 그 정도 모양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중앙 쪽이나 또 뭔가 이런 데 붙인다거나 해서 흑집을 늘려야 되는데 사실 덤 내기는 쉽지 않아 보여요. 이게 절묘하게 일로 막았다면 저는 백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일단 지금 뭐 개가 될 수가 없잖아요. 이제 대국자가 뭐 어렴풋이는 되겠지만 확신이 안 서기 때문에 일단 버티는 수를 선택했고요. 불리하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불리하고 유리하고 보다는 일단 직감으로 선택을 한 건데요. 지금 일단 강수를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뒤로 물러났다가 바둑이 싱겁게 치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강수를 선택했는데 시간이 좀 더 있었다면 형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뒤로 물러났을 것 같아요. 너무 재밌는 게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지금 집이 균형이 또 맞아졌어요. 그렇죠. 정말 재밌네요. 그러니까 백도 근데 지금 차단을 하고 싶은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뒤로 물러서기는 싫죠. 지금 여지껏 이렇게 싸웠는데 갑자기 뒤로 물러선다. 이거는 사실 진짜 이건 컴퓨터나 할 수 있고 사람이라면 이렇게 막아야죠. 기세가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충분히 가능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뭐 받겠죠. 좌변에 두 칸을 너무 뛰고 싶은데요, 지금 백으로. 근데 지금 두 칸 뛰면 네. 이제 이곳을 막았던 의미가 전혀 없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니까 한 줄 밀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있는 게 당연했고요. 흑도 받을 수가 없어요. 받으면 이곳을 당하기 때문에 네, 그 자리 하나 선수하고 백이 받을 때 여기 다가 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는 이제 한 수씩 두면서 형세를 막 판단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계산이 됐을 거예요. 서로 이제 물러서면 진다 이런 계산이 됐을 거예요. 그 자리 기분 좋은데요. 그러니까 원래는 손 빼면 안 되지만 지금은 흑이 이렇게 뻗는 자리가 선수라서 받아야 되잖아요. 네. 호구 쳐서 삽니다. 근데 여기 호구 친 거는 지금 실수가 나왔네요. 그 수로는 어디에 네, 뒀어야 이렇게 둬야죠. 될까요? 단수 치면 이어줘도요. 어차피 살아야 되거든요. 그럼 백은 넘어가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럼 백돌이 이렇게 있으면 뭐 이런 곳에 붙인다거나 또는 나중에 뭐 능목자만 달리더라도 굉장히 집으로 득인데 실수했어요. 한상조 선수. 네, 살아야 되는데 호구 쳐져 있는 게 손해죠. 흑은 살았고요. 진짜 미세합니다, 지금. 지금 이렇게 머리를 내밀어서 괜찮다 그런 뜻인데요. 근데 흑이 뭐 살려 나온다면 날일자로 살려 나와야죠. 네, 그 자리 뒀는데 이제 째는 게 안 돼요. 째는 게 안 되죠. 끊어지네요. 네. 그래서 붙였는데 자, 여기서 손 뺄 수만 있다면, 손 빼고 이 자리 갈 수만 있다면 갔습니다. 지금 김영호 선수 일단 정확한 거예요. 네, 거기를 두더라도 그렇죠. 이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단수 네. 쳐도 이으면요. 나와서 끊는 건 안 되죠. 단수가 선수고 끊기니까. 그래서 뒤로 돌아갔는데요. 지금 일단 여기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요. 거길 둡니까? 이수가 지금 제 생각에는 패착이에요. 왜냐면 여기 따내는 게 엄청나게 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자리는 안 둬도 여기 넘어가는 게 있기 때문에 살아요. 그렇죠. 흑이 여기 이었죠. 흑이 이어가네요. 근데 따내면 원래 이렇게 뒤로 물러나고 따내고 또 딸 수 있고. 이렇게 되는 네. 자리였어요. 근데 지금 이걸 역으로 뒀기 때문에 이곳에서 흑이 좌변 집도 얻고 선수까지 뽑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큰 자리였던 이 우하 쪽 자리, 이 자리 차지해서는 흑이 확실히 앞서는 바둑으로 개가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흑이 확실히 반면 10집 가까이 남길 것 같아요. 네, 이후 수순이 더 진행됐지만 김영우 선수가 3집 반승을 거뒀습니다. 네, 이제 모든 대국이 끝나고 가장 기분 좋은 시상식의 시간입니다. 바둑 시계를 상품으로 주네요. 네.
선수들이 굉장히 기뻐하는 모습이죠. 굉장히 어려운 바둑을 이겨낸 김영호 선수의 시상 모습입니다. 일단 어려운 대국이 많았는데 좀 운이 많이 따라서 우승하게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프로가 되고 난 이후에 첫 우승이라서 더 기쁩니다. 올해는 일본에서 시범적으로 이리 참석을 하셨는데 내년에는 중국이라든가 대만이라든가 또 유럽 쪽이라든가 이런 데 노비를 충분히 해가지고 인명실공인 세계 바둑대회로 발돋움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세계 바둑대회가 또 하나 탄생하게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김영호 선수가 어려운 대국들이 많았다고 했는데 네. 그 중에 이제 사번님하고 둔 바둑도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저보다는 결승전이 훨씬 어려웠을 것 같고요. 뭐 네. 저는 제 바둑을 아니까요. 근데 마지막 순간, 마지막 수 둘 때까지 사실 한상조 선수의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아쉽게 그걸 네. 놓치면서 김영호 선수가 이제 저희가 보여드렸던 마지막 수를 두었을 때는 반면으로 10집 정도 앞서 있는 그런 수였고요. 그런 상황이었고요. 네. 네, 김영호 선수가 프로가 돼서 첫 우승이라고 하죠. 사실 저는 프로 기간도 워낙 오래됐고 또 성적도 그동안 꾸준했기 때문에 우승한 적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김영호 선수의 첫 우승을 축하하고요. 또 노사초배가 내년에 어떤 대회로 발전할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노사초배는 오리지널 전국대회라는 명성에 걸맞게 실력자들도 정말 많이 나왔고 특히 아마 선수와 프로 선수가 함께 두는 대국 현장을 볼 수 있어서 더 흥미로웠던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더 재밌는 바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